네, 안녕하세요. 토종네이티브팀의 오창현입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는데요. 저도 보시다시피 재택근무 중이고요. 다들 이렇게 힘든 시기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다가 영어로 된 되게 좋은 컨텐츠를 소개를 받아서 공유를 하면 좋겠다, 그걸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The World After Coronavirus,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 주제예요. 그러니까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라는 세계적인 석학이 기사를 쓰신 게 있어요. 얼마 전에 3월 20일자로 출판된 기사인데, 그 기사가 지금 세계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해서 제가 이 기사를 한국어로 조금 해설을 가미해서 여러분께 공유를 시켜드리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문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호모 데우스 그리고 사피엔스라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유명한 이스라엘의 역사학자고요. 이 원문은 The Financial Times라는 영국 신문에 게재가 되어 있고요. 이 원문을 제가 마음 같아서는 사실 학습 자료를 조금 만들어서 드리려고 처음에 기획을 했는데, 알아보니까 저작권 때문에 제가 원문 전체 그리고 번역문 이런 거를 만들어서 재배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영상에서는 일부만 발췌를 해서 해설을 해드리는 형태로는 저작권에 크게 저촉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형식으로 제작을 해서 드리고요. 완전히 전체는 아니지만 이 원문 링크를 지금 여기에 드리고, 또 이 원문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은 음성으로도 원어민이 읽은 게 있습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스 원문 웹사이트예요. 그래서 그것까지 같이 들으시고, 또 관심 있으시면 원문을 직접 해석해서 보실 수 있는데 도움이 되시라고 자료를 만들어서 준비를 했어요. 이 영상 아래 링크에서 또 보실 수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시면은 이 자료를, PDF 자료를 다운받으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용 소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 이 전 세계를 몰아치고 있는 이 폭풍이 지나가고 나면 어떤 세계가 펼쳐질 것인가, 딱 제목에서 알 수 있죠. 그런 내용의 글이긴 한데 이게 상당히 재밌어요. 지금 처음 소개해드릴 내용은 일단 첫 몇 단락 정도는 거의 한두 단락인가요? 그 정도는 거의 원문 그대로 다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전체 주제를 나타내고, 그 다음부터는 좀 요약을 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일단 이게 그 기사의 부제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폭풍은 지나갈 거다. The storm will pass 라고 일단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근데 재밌는 점은요,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고 이 제목만 보면은 이후의 세계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예언을 하는 내용을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내용이 들어있기도 한데, 이 사람이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되게 중요한 내용이 선택, choices, the choices, 이 단어가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는 어떻게 결정된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는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버전으로 결정이 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의 부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내리는 선택이 앞으로 오랜 시간 우리의 인생을 결정할 수도 있다고요. For years to come. For years to come. 그러니까 여기서 years라는 말은 그냥 몇 년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몇 년에만 국한된 얘기는 아니고요. 이게 수십 년 내지는 수백 년까지도 해당될 수 있는 얘기예요. 영어 원래의 의미대로 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짧은 시기에 우리가 급하게 내려야 되는 결정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We must act quickly and decisively. 신속하고 단호하게 행동을 해야 하지만 동시에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좀 어려운 주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행동해야 되는 건 맞는데 생각도 좀 많이 하고 고려를 해야 된다. 장기적인 결과를 고려해야 된다.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이런 문장이 나와요. 인류는 생존할 거긴 한데 Yes, the storm will pass. Humankind will survive. 우리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것이다. We will inhabit a different world.
왜 다른 세상에 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 부분의 힌트는 다음에 나옵니다. 단기적 비상조치로 시작된 많은 것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하게 될 거고, 이 사람이 역사학자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 비상사태라는 게 생기면은 원래 이거는 비상사태가 지나갈 때까지만 적용이 된다라고 시작을 했지만 그게 엄청 오래 지속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 사태가 또 특별한 경우는 뭐냐면은 지금 위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평소에는 몇 년 동안 오랜 심사숙고를 거쳐서 내려야 되는 결정이 지금은 막 몇 시간 만에 빠르게 내려진다고 하는 거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The risks of doing nothing are bigger. 보통 때라면 아무도 이런 거대한 실험을 할 용기를 내지 못하겠지만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니다. These are normal times. 아이러니한 거죠. 이 사람이 이 실험이라고 이름 붙인 내용 중에 뭐 예를 들자면은 큰 기업이 재택근무를 모두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 또는 어떤 학교나 대학 전체가 원격 강의를 하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보통 때라면 이게 금방 실행이 되지 않겠지만 지금은 거의 준비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이런 선택이 강요가 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정부, 기업, 교육기관 그리고 개인들도 마찬가지로. 여기까지 이제 원문 소개를 마치고 그 다음에 좀 요약으로 들어갈 텐데,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다라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걸 요약하면은 이거예요. 붉은 글씨는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를 한 거예요. In the next few weeks,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for years to come, 이 몇 주가 앞으로 몇 년, 몇십 년, 몇백 년 나아가서 인류의 역사까지 결정을 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이 사람은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특별한 상황이고, 그래서 지금 내리는 결정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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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은 지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의료뿐만이 아니라 경제, 정치, 문화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다. 선택 얘기가 기사의 가장 큰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두 가지의 중요한 선택이 있다고 해요. 영어로 쓰는 용어도 조금 어렵긴 하고 그거를 번역해도 좀 어려워지긴 하는데, 전체주의적 감시와 시민 자율권,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는 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국수주의적 고립 그리고 국제적 결속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일단 좀 말이 어렵죠. 근데 하나씩 이제 내용을 설명을 드리면 조금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으로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전체주의적 감시 그리고 시민 자율권,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다, 인류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각 국가들을 예를 좀 들었어요. 전체주의적 감시에는 중국, 그리고 이 사람이 출신 나라인 이스라엘, 북한,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 조금 감이 오시죠? 이게 어떤 건지. 이 사람이 이스라엘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그렇게 호의적으로 내용을 쓰진 않았더라고요. 근데 시민 자율권의 예로는 우리나라, 대만, 싱가포르의 예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제 의견이 아니라 저는 이 사람이 쓴 기사에서 그대로 나온 거를 전달을 해드리는 거예요. 일단 좋게 보고 있다는 점은 알 수 있죠, 우리나라를. 그래서 전체주의적 감시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상상하시면 좋을 게 조지 오웰의 1984라는 소설을 읽으시면 딱 그 모습이 전체주의적 감시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개인적으로도 1984라는 소설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요.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최초로 처음부터 끝까지 읽은 영어 소설입니다. 되게 힘들었지만 그래도 엄청 감명 있게 읽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소설에 나오는 내용,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내용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옛날에는 불가능했던 것이 그 어떤 나라도 전 국민을 24시간 감시할 수 없었지만 이전까지는 이제 기술이 발달해서 지금은 가능하다. 그게 첫 번째로 무서운 점이고, 두 번째로 무서운 점은 이 사람의 용어에 따르면 겉모습, over the skin, 그러니까 스킨, 피부 밖으로 드러나는 모습뿐만 아니라 under the skin, 뭐냐? 생체 정보 그리고 속마음. 속마음이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도 결국 심박수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걸로 나타나잖아요. 그게 생체 정보죠. 그러니까 생체 정보를 통해서 사람의 감정을 읽는 기술도 지금 많이 발달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뿐 아니라 속마음까지 이 전 국민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추적을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1984에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기술의 발달이 그래서 엄청 무섭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 기술은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나라가 직접 도입을 하고 있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이 비상사태를 핑계로 이 감시 기술을 도입해서 수십 년간 굳어질 수 있다. 아까 계속 한 얘기죠. 이 사람이 예로 드는 뭐 중국 같은 나라, 비상사태 끝나면 없어질 것처럼 얘기했다가 수십 년간 지속이 된다. 그래서 The Emergency Putting 이라는 얘기가 그 원문에 나와요. 섹션 제목으로 나오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이스라엘 1948년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지금 비상사태니까 이러이러한 조치를 시행한다라고 한 내용 중에 심지어 푸딩을 디저트 있잖아요. 푸딩 디저트. 푸딩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런 내용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 푸딩법이 2011년까지 푸딩을 만드는 사소한 것까지도 비상사태를 계기로 60년 동안 나라에서 통제를 했던 무서운 역사가 있다 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사람이 제기하는 그 위험성은, 그런데 지금 같은 위기에서 내 건강이 지금 달려있는데 사람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개인정보와 건강 중에 골라야 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개인정보를 포기하면서도 건강을 고를 수 있다 이거죠. 기사에서 드는 예 중에 나라에서 사람들의 생체 정보를 다 수집해가지고 누가 감염자고 그 감염자 동선이 어떻게 되고 이거를 비상사태를 핑계로 해서 사람들한테 전자팔찌를 다 채울 수도 있다 24시간 동안, 이런 예를 들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거기에 동의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건강에 겁을 먹어서. 그러나 그 다음에 바로 다음에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런 국가가 나쁜 마음을 먹고 프라이버시와 건강 중 고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문제다. 프라이버시와 건강 이건 고르는 게 아니고 둘 다 마땅히 인간이 가져야 하는 기본적인 권리다 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 라는 얘기죠. 역시 세계적인 석학은 달라요. 첫 번째 중요한 선택에서 한쪽은 1984 전체주의적 감시의 내용이 나왔고 그 반대의 얘기를 이제 합니다. 시민 자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예를 듭니다. 이제 여기에서 우리나라가 좋은 예로 인용이 되는데, 일단 검사를 광범위하게 하고요. 정보 공개를 또 투명하게 한 후에 이 정보를 통해서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각 시민의 자율적 협조를 구하는 모습이 이 사람이 얘기하는 시민 자율권의 모습이 됩니다. Emergency Putting 아까 나왔었죠? 푸딩법에 반대되는 그 사례로 Soap Police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Soap, 비누죠, 비누. 폴리스는 경찰이고요. 이 사람이 예로 들어서 하는 얘기는, 내가 집에 들어와서 비누로 손을 씻는 거를 감시하기 위해서 경찰이 필요하지 않다. 왜? 나는 비누가 바이러스를 죽인다 라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협조하는 거죠. 내 목숨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지, 굳이 경찰이 감시해서 너 비누를 안 씻어서 잡아간다?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나는 알아서 비누를 씻는다. 그러니까 소폴리스는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라가 굳이 통제하고 막 비누 경찰 이렇게 어이없는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건데, 여기에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은 뭐냐? You need trust. You need trust. 그 다음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People need to trust science, to trust public authorities, to trust the media.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신뢰할 수 있어야 국민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다. 국민들이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사람들이 이런 과학이나 정부기관, 언론들을 어느 정도 믿지 못하는 면이 있다라고 이 사람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정부기관이나 언론 그리고 과학에 대한 불신 이런 것들이 오랜 시간 지속돼 왔다. 그러니까 또 같은 얘기를 하죠. These are not normal times. 보통 때는 하룻밤 새야 안 되지만 지금은 보통 때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신뢰를 꽤 짧은 시간 안에 회복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 희망적인 메시지고 어떻게 보면 꽤 위험한 메시지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각자의 생각에 맡기겠고, 저는 이 사람의 메시지를 소개하는 게 오늘 영상의 주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아까 그 전체주의적인 감시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감시를 할 때 나온 무서운 기술들이 반대로 나라가 이상한 짓 하는지 안 하는지 국민이 감시할 수도 있다 라는 재밌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인상 깊어서 이거는 중간에 또 원문으로 소개를 드렸고요. 첫 번째 선택을 소개를 마무리했고 나머지 두 번째 선택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 이 사람이 말하는 거는 국수주의적 고립과 국제적 결속인데, 그냥 쉬운 말로 하면은 그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우리 나라를 지킨다는 명목으로 전 세계로부터 봉쇄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각 나라 간에 좀 더 협조를 더 잘 할 것인지, 이 두 개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는 가장 먼저 First and foremost, we need to share information globally. 가장 먼저 국제적 정보 교류가 필요하다 라고 합니다. 뭐 의학적인 정보뿐만 아니라 의료 장비 및 인력 같은 것도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되고, 근데 이런 인력의 교류가 일어나려면은 여행에 대해서도 국제적으로 협조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각각 나라마다 뭐 어느 나라 사람들을 뭐 입국을 통제하고 이러고 있는데, 물론 전면적으로 다 개방을 하면은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필수 의료 인력 같은 거는 좀 협조를 해서 나라마다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이 사람이 미국 현재 정부, 트럼프 정부와 그리고 다른 G7, 다른 나라들이 이런 조치를 전혀 취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크게 비판을 합니다. 지금 빠르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움직여야 될 텐데 뭐 하고 있냐 라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결국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 사람이 하려는 말은 딱 이 문장으로 요약이 되는데, 이건 굳이 해석을 해드리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는 내용이라서 그냥 원문으로 실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중요하지만 그걸 넘어서 전 세계 국가들이 모두 참여하는 플랜이 필요하고, 이런 플랜이 빨리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이 두 번째 중요한 선택을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우리가 다 같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각 나라마다 고립돼 가지고 하면은 이게 장기화되고 앞으로 인류는 더 큰, 코로나보다도 더 큰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라는 무서운 예언을 했고요. 우리가 국제적인 결속을 추구하다 보면은 이 코로나라는 위기도 빠르게 극복할 수 있고, 앞으로 어떤 위기가 오든 모두 극복해낼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희 같은 개인의 입장에서는 너무 큰 얘기긴 한데, 그래도 한 번쯤 새겨 들을 가치가 있는 재미있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세계적인 석학의 생각이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The World After Coronavirus, 유발 하라리가 쓴 이 코로나 이후의 세계라는 기사를 요약해서 한국어로 소개를 해드렸고요. 도움이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런 컨텐츠를 사실 평소에 잘 만들진 않는데, 혹시 뭐 도움이 되셨고 앞으로도 이런 컨텐츠를 좀 더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신다면은 뭐 댓글로 많이 의견을 남겨주시면 좋겠고요. 언제나처럼 구독,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도 이런 내용을 같이 보실 수 있도록 공유를 해주시면 정말 많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원문 링크는 이 영상 밑에 들어가 있고, 이 링크에 들어가시면은 음성으로도, 원어민이 읽은 음성으로도 이 기사 전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 토종 네이티브에서 이 원문의 번역본은 저작권 문제 때문에 뭐 전문 번역을 제공해 드리지는 못하지만, 원문을 보실 때 조금이라도 해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키워드라든지 어려운 단어, 표현들을 조금 정리를 해서 PDF로 올려드렸으니까요. 이 자료를 원하시는 분들은 또 무료로 다운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 링크 역시 영상 밑에 같이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토종 네이티브 팀의 오창현이었습니다. Thank you for watching and I'll see you in the next video.